저는 현재 의장은 아니고요. 부산시의회에서 2018년도에 민주당 최초로 부산시 역사상 30년 만에 최초로 민주당 출신의 시의회장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금은 사실은 일반 당원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에 초청을 받고 이제 제 역할은 이 정치 교체라고 하는 선거제도 개혁, 특히 이런 영남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이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내가 지역구에서 유일한 사람 더 만나는 것보다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2050 정치개혁 2050에서 주최한 첫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보다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치 개혁의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정치의 양극화, 극단적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인 것 같습니다. 승자 독식의 구조, 거대 양당 정치,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주요하게 다뤄야 될 여러 문제들도 회심하게 되고 국민들은 더 극단적인 그 대립의 상태로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민생이나 또는 최근 들어 방역과 같은 이런 문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식에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법은 게임의 룰을 바꾸자 이거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꿔서 국민들의 대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다양한 세대, 계층, 지역 또는 정당의 인물들이 국회로 진출하게 하여서 이 국회 구성을 바꾸어서 논의가 다양해지면 양당 양극화의 정책 극복될 것이다 라는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치인들은 양극화되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에 관련된 모든 사람, 나아가 국민들도 정치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이해창을 혐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해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년 대선에서는 서로의 정치 지도자들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어딘가에서 기인했습니다. 이것은 촛불 집회로 인해서 2명의 대통령이 구속되긴 했지만 반대편,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니까요. 반대편 진영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출신 대통령이 2명이나 구속이 되는 대통령 사이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한 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을 몰고 간 이명박 정권, 또 지금 급격한 사상 공급을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움은 굉장히 큰 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대중문화의 영역에까지 정치적 정체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 정체성은 단순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나영석보다는 김태호가, 나는 사실 1박 2일보다는 무한도전이, 그리고 나는 국제시장, 저는 국제시장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 영화 자체가 싫어요. 지금 너무 좀 오바스러운, 제가 원래 심판이 싫어할 때는 싫지만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비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비판을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세대 또는 그 산업화 세대의 근간이 되는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저는 국제시장 영화 비판을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전 국제시장 재밌게 봤다면 저는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너는 변호인을 재밌게 봐야지 국제시장을 재밌게 보니? 라고 하는 우리의 정치적 정체성은, 대중의 정치적 정체성은 단순히 어떤 후보를 결정한다에 넘어서서 이제 나의 삶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정치인들이 정치 제도를 바꾸어서, 선거 제도를 바꾸어서, 국회 구성을 바꾸어서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난 오만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는 그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양극화하고 있고요. 정치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양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력 찾기 한 뉴스 언론사, 그리고 나의 알고리즘에 뜨는 유튜브 영상,
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종편을 틀어놓거나 유튜브를 보시죠. SNS를 하시고.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과 하는 사람들 내 생각과 힘도 강화되게 되죠. 나의 문화적 취향, 나의 의성적 취향 또는 정치적 선택 그리고 내가 접한 정보들이 모두 나의 정치적 가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정치인들만 이걸 극복하자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오근호 시장이 제가 시간이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토론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국회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도시 악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다양한 지역 정당이 국회 진출해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대중에게 광범위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정치 관계자들에게 언론에 유튜브에 또는 문학에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 악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해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의견을 묻고 의견을 수렴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대신하게 하는 방식을 수행한 거죠. 하지만 지금 기술은 굉장히 많이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의견 묻는 게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만큼 이 기술을 통해서 국민 한 사람한테 의견을 직접 묻는 방식을 좀 시행해보면 어떨까? 저는 민주당이 당원중심 정당이라고 하는 주요한 과제를 아주 오랫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다가 결정된 결과가 있었어요. 정당원 투표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시 당원들 의견을 직접 묻는 직접 당원 중심주의 정당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선거운동 방식, 현수막, 유세차, 공보, 피켓 이거 빼고 광범위한 디지털 플랫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의제별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정하는 어떨까? 이게 저는 첫 번째 토론이라서 단순히 선거제도 개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을 적으시고